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쌤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기획운영본부에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요. 직무와 관련한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17일 오전 10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인재경영처 실무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분들, 그리고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배전 담당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학력에 제한이 없지만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증,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12월 20일 오후 2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부설 한국뇌연구원에서는 뇌영상 분석 연구를 보조할 공모직 연구조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공간지각 능력과 시각매체 적응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쌤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특성화고 취업 시즌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취업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권병희 한국 ENTC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이 상업계열 학생들의 취업 전략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 그때 살짝 힌트를 주고 가셨습니다. 공업계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공업계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공업계열은 사실은 상업계열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계, 전자, 전기, 토목, 건축, 컴퓨터, 화공 등의 분야로 전공이 나눠져 있고요. 취업처들도 보면 자동차 분야 회사, 기계 분야, 전자, 통신, 컴퓨터, 토목, 건축, 조선, 항공, 화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전공이 바로 공업계열의 친구들의 창시절의 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겠죠.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은 성별이 크게 좀 의미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공업계열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가끔가다 학교에 이제 특강을 가면 남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기왕이면 조금 남성분들만 있으시다 보니까 이쁘신 선생님께서 오셔서 좀 잘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남학생이지는 않습니다. 여학생들도 이쪽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긴 한데요. 공업계열이다 보니 아무래도 거의 95% 혹은 98% 이상이 남학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사실은 국방의 의무도 책임져야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관리에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졸업하고 근무를 한 1, 2년 하다 보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조금 더 오랫동안 취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래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내 나이 때 친구들이 내 나이 때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 안 하면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경력들을 좀 유지한 상태로 가면은 본인이 와서 경력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좋을 텐데 아무래도 1년 혹은 2년 근무한 다음에 나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여성분들에게도 출산 후에 경력 단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들을 좀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성화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병역 특례나 대체 복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지금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여전히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면 그때서야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합법적으로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특례 업체에 취업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현역 군 생활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이어서 30여 개월 정도를 좀 근무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경력까지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기회가 된다면 꼭 네. 참여하라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다면 아마 네. 특성화고에 가고자 하는 남학생들이 훨씬 더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통해서 취업 맞춤반이나 도제반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취업 연계를 이제 시켜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병역 특례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격증이나 면접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군 생활보다 좀 긴 편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급여 체계도 군 생활과는 다르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또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오늘 눈이 오니까 네. 제가 갑자기 군대 생활이 좀 네. 생각이 나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도 그렇잖아요. 운전하면서 눈이 온다. 어떡하지? 예. 눈이 오면 기쁘기보다는 조금 걱정부터 하죠. 걱정부터 공통기 되잖아요. 때문에. 네. 남학생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군대 가기 전에는 눈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군대를 가면 눈이 싫어지는 환경에 이제 네, 직면하게 어쩔 수 되잖아요. 없이.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병역 특례 업체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특성화고 학생들 이제 병역 특례를 갔다 오면 그래도 아직 순수함이 남아 있어서 네. 눈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공에 따른 취업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전공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기계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계 분야는 사실은 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전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는 기계 시스템 전공 분야, 그다음에 기계 설비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 시스템을 전공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계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CNC 밀링, 그다음에 이제 선반과 같은 기계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설비를 운영하는 것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 보통 자동차 관련 분야나 기계 설비 가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생들이 주로 용접이라든지 배관, 열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 분야 혹은 자동차 분야 이런 쪽으로 취업을 목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 그러니까 기계 분야 전공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취업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선호 대상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하는 기관 중에 하나를 꼽자면 한국중부발전이라는 곳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중부발전은 아시다시피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고요. 특별히 제가 이 회사를 꼽은 이유가 국내에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이 회사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발전소 및 사업소가 사실은 이제 전국 단위로 있다 보니까 서울, 인천, 보령, 서천, 제주, 세종까지 정말 다양한 근무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가까운 곳에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2018년도 하반기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것들을 보면 고졸 채용으로 총 16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중에서 네. 기계 분야 채용은 7명 정도였으니까 다른 전공보다 기계 분야 학생들이 훨씬 더 채용이 많았다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따로 고졸 채용이 있는 곳이면 우리 친구도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전형 절차를 좀 살펴볼까요? 네, 전형 절차를 보시면 우선 우리 공공기관은 다 아시겠지만 NCS 및 블라인드 채용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학교의 특정 학교나 단체가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이런
뉘앙스가 풍겨지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학교명이나 가족사항, 불필요한 개인 인적사항 등 본인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친구들이 또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는 시험이나 이런 면접 같은 경우에 학생증을 당당하게 들고 갑니다. 사실은 네. 학생증은 학생임을 증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신분증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는데, 신분증이라 하면 학생증을 제외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여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전형에서는 직무 적합도 평가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회사의 핵심 가치의 부합도와 더불어서 직업 기초 능력과 인성 요소, 즉 대인관계와 직업윤리, 조직 이해 능력 등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평가로는 직무 능력 평가로서 한국사와 직무 지식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한국사 문항은 10문항이고요. 발전 기계 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기계 분야는 기계 분야의 지식 50문항으로 네. 기능사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전체 점수의 50%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죠. 80문항을 마찬가지로 50% 정도의 점수로 배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는 의사소통 문제, 자원관리, 기술 능력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볼 수 없었던 토론 면접과 PT 면접이 또 이제 심층 면접으로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진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제 경영진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입사 지원 시 해당 사항 입력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있는데 증거 서류를 못 내는 경우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5년간 남부발전 혹은 중부발전에 지원할 수 없는 예.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부터 증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관이다 보니까 채용할 때 좀 우대 조건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발전소가 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직계 자녀는 가산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네. 공무원으로 따지면 사실은 지역 인재 채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네요.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가점의 경우 지역 발전소 주변의 지역 주민 채용의 경우 전체 점수의 10% 정도를 가산점으로 부여받게 되고요. 혹시 과거에 인턴십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총 점수의 5% 정도의 가산점이 와.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 특별히 자신이 속해 있던 예. 지역에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 중부발전에 꼭 취업을 좀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냉철하게 말하면 일단 열심히 준비해라. 일단은 실력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력적인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픈 소스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서로 연결이나 아니면 정보를 공개하는 곳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부발전에서는 모바일 채용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슨 톡이죠. 예. 네, 그 안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채용 상담과 전년도 우수 합격자들의 취업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채용 공채 시즌, 그러니까 딱 지금쯤이거든요. 한 달 혹은 2달 전에 이런 공고사항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사항들을 보시고 이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채용 설명회를 할 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고 준비할 것들을 조금 미리 정보들을 수집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중부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우리 또 기계 전공을 한 친구들이 선호하는 다른 공공기관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예. 네, 사실은 물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거잖아요. 전기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중부발전은 뭐 남부발전도 있고 동부발전도 있고 굉장히 지역별로 많은 발전소가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국내 유일한
그 그렇죠. 물 전문 예,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K-워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기업은 채용형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부발전과 비슷하게 사업 영역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채용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요. 좀 권역을 크게 보자면 한강 권역 및 시와 공단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도권 예. 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이 있을 거고요. 금영섬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네. 권역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한참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강이더라고요. 이제 물과 관련되니까. 뭐 네, 섬진강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오, 역시 네. 많이 배우신 분이라. 아닙니다. 네, 금강, 영산강, 네. 섬진강 권역. 그래서 우리가 충청도와 예. 전라도 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일 거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권역. 그래서 이제 경상도를 대변하는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고졸 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부발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데 40명을 선발하는 오, 조건이 네. 되어 있고요. 특별히 수도권 한강 권역에서는 18명, 그다음에 금영섬 기관, 충청도, 전라도 쪽은 14명, 그다음에 낙동강, 경상도 지역에서는 8명이 채용 인원으로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요.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쳐서 이 중에 80% 정도를 네. 합격시켰던 전력이 오. 있습니다. 그래서 80% 안에 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턴을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예. 있을 거예요. 다만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 뉴스를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사실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명 사고라든지 다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열심히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들 혹은 예, 본인의 안전 예. 이런 것들을 꼭 잘 챙기라고 그럼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불합격자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인턴에서 좀 떨어진 네네네, 20% 학생들도 네네, 네. 맞습니다. 결혼이 생겼을 때 최우선으로 채용하는 오. 조건으로 또 이렇게 인턴을 채용하고 있고 향후 지원할 때 마찬가지로 또 가산점이 있기 예. 때문에 혹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예.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고졸 채용 40명 선발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반갑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선발하는 것 같은데 우대 사항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공 기능사를 당연히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준인지 특별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도 해보실 텐데 사실은 공업 계열에서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친구라면은 충분히 따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자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공공기관을 목표로 할 정도다. 그러면 사실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원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볼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 채용 절차도 좀 알려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CG가 나올 텐데요. 1차 필기 전형회 같은 경우에는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직업 성격 검사를 두 번째로 또 이제 보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인성 검사라고 네, 볼 수 네.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2차 직무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PT 40점, 역량 면접을 60점 가산점으로 이렇게 두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역량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채용 공고서에 NCS상의 직무 기술서를 올려놓고 확인할 수 있는데 반드시 면접 전에 그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별히 저 같은 외부 면접관들을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오. 활용해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쪽 전공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면접을 볼 때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심층 인터뷰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역량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쉽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어떤 것을 어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용어나 현장에서의 용어나 그다음에 비슷한 경험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학교 계신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면접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수자원공사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졸업 증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고졸 학력 본인 확인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격증 확인서, 학교장 추천서, 우리 상업 계열을 할 때도 학교장 추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가점 대상자들도 그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또 입사 지원 시스템 내에서 1:1 문의 챗봇이라는 게 있어서 네. 궁금한 것들을 또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그 신세미 캐스터께서 앞쪽에 이와 우리 K-워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네, 네. 한전과 관련된 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한전은 제가 다음번에 전기전자 분야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12월 공고가 20일 떴기 날 때문에. 이미 네. 공고가 떴어요. 12월 20일 날 2시까지 제출인데 제가 그때 얘기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너무 늦었네요. 네. 네. 오늘 좀 오늘 미리 꼭 알아야 말씀을 됩니다.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인원은 60명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와.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전 같은 경우에도 전국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채용 인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필수 자격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공 배전 전공이나 혹은 지중 배전 전공과 관련된 전공을 한 친구들, 특별히 이제 공업 계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동반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이제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운전면허 일정 대형을 따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5점의 가산점이 있고요. 와. PC와 관련된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다양한 이런 자격증들이 또한 3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한 주 동안 잘 준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다음 20일 날까지 네.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음 주까지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전형 절차도 좀 잠깐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형 절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필기 전형에서 채용 단위별 5배수를 좀 채용을 합니다. 네. 자, 5배수라고 하는 것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조금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겠다라는 네, 60명이니까 한 거고요. 300명 정도 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동점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전원 합격시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서류에서 합격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채용 단위별 1배수인데 사실 여기서 합격이 가름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라든지 지중이라든지 이번에 채용하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직무 능력들을 확인하는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을 보시면 필기가 100점이고요. 그다음에 실기가 200점, 그다음에 면접이 100점. 그래서 토탈 400점 기준에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 전형이 끝나고 최종 발표가 되게 되면 이제 신체 검사와 인턴 근무를 시작하게 되고 인턴 후에 정규직 채용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기업도 준비를 좀 해오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네네. 공기관에 대해서만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기계 분야 들어봤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부분 들어볼까요? 네, 기계 분야 오늘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네. 다 못했어요. 네. 공공기관만 이야기했기 네.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반 기업들, 그중에서도 대기업들과 관련된 채용 정보들을 볼 거고요. 그 내용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오늘 한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전자 분야의 채용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병희 대표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